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야당 역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정부가 먼저 상공에서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부터 정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업계에서 가격표는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해외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가공식품 가격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 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예정일은 오는 22일로 알려졌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합니다. 서울 강남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술집 벽을 뚫고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정부 주요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가자 남부에는 구호물품이 속속 도착했지만 하역 장비에 쓸 연료가 없어 배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야당 역시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만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처리 요청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은 주거환경 개선 특위를 열어 관련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함께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19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앞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연내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 심사가 일단 이번 달 말 예정된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 통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팽팽합니다. 여당은 총선용 입장 선회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포 서울 편입 등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국민들의 동의하에 잘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주도하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메가시티 전략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민생 현안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구도심 정비촉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한 지방 구도심의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경 개선 논의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내에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 오늘부터 현지 시각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체제 수호와 함께 연대 강화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16일에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일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상황별로 대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방식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부문별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군사분계선 주변 상공의 비행금지를 푸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해온 만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의 효력이 제일 먼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상과 해상에서 금지된 군사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전면 금지됐고 동서 접경 해역에서 포사격 등을 금지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관련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힘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를 개방했었던 거는 몇 회나 위반을 했습니까? 5년 동안 보니까 횟수로는 3,400여 회고요. 그게 문수로 따지면 거의 한 6,900문 정도 돼서 합해하면은 3,500회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이제 3,600회 가까이 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강화된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전 70년 만에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회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거부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 또는 집단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약식 3자 회의를 한 지 2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의 합의상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늪에 빠지는 건 제도권 대출 창구가 모두 막혔기 때문인데 은행권의 상생 금융 숙제 범위가 더 늘게 됐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 10만 원을 대리 입금해주고 수고비로 연 5,000% 이자를 요구하거나 5,200% 이자 채무를 들이밀어 성착취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직접 인용한 불법 사금융 사례들입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상당 건수는 47,187건, 1년 만에 1,700여 건 늘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 상당 건수가 지난해보다 23% 이상 늘었습니다. 피해가 부지기수인데도 불법 사금융 시장이 성행하는 건 제도권 대출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 대출액은 9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상황에서 고금리 여파로 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대부업체도 대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4%를 낮췄는데도 조달 금리는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마진이 나올 수가 없죠. 밑에서부터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천정은 닫혀가지고 숨을 쉬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결국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덫에서 구제할 방안은 대부업체의 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 제도권에서 수용해주는 것. 올해 초 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국회 반대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은 당장 상생금융 압박을 받는 은행권에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이번 주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만남을 예고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시장을 축소하기 위한 은행의 서민금융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중 양국의 경제정책 총괄부처 주도로 두 나라 민간기업과 정부 당국자가 만나는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8월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 후속 행사입니다. 교류회에서는 주요 정책과 지자체 투자 환경, 지원 제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식품 업체들이 가격표는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식품 내용물이 변경됐을 때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정부가 의학계와도 만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과 14일 전문 과목 학회를 잇따라 만나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회 측 참가자들은 수련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새로운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2차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갑자기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면서 오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정년퇴직 관련 인력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제 내일 치러집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이 하루 남은 만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일 텐데요.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물과 주의사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만큼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엔 별도 고사실도 칸막이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의심 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쓴 채 일반 수험생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데 확진자는 점심 식사 장소만 별도 제공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와 의심 증상자에만 권고되지만 수능 뒤 수시 일정이 남은 만큼 일반 학생들 역시 마스크 등 기본 방역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확진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요새 독감도 많이 돌기 때문에 시험장엔 8시 10분까지는 입장해야 하고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도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만 허용되고 디지털 시계나 스마트워치는 금지됩니다. 수정 테이프,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과 여분의 흑색 연필과 샤프심도 챙기는 게 좋지만 샤프는 시험장에서 준 것만 씁니다. 태블릿,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는 집에 두고 가고 휴대전화는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역대 수능 부정행위 1위는 시험 종료 뒤 답안지 작성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 바로 시험지에서 손 떼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 시험 응시와 탐구 영역 선택한 순서대로 풀기,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컨디션입니다. 신경 안정제는 물론 피로 회복제나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내일 낮 1시 5분부터 35분 동안 국내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합니다. 이 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에서 3km 이상의 상공에서 비상 대기해야 하고 비상 긴급 항공기의 이착륙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94편의 항공기 운항 시간이 조정되며 예약 승객에게는 변경 내용이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병원을 탈출한 직후 주변 CCTV 화면을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첫 도주 수단이 됐던 택시를 타기 전까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 교정당국의 추적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길수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도주를 도운 지인도 함께 넘겼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아침, 한 남성이 급하게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로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신호도, 횡단보도도 무시한 채 대로를 횡단한 남성.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조깅하듯 속도를 늦춘 뒤 설렁설렁 걷기도 합니다. 유유히 승강장까지 와서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오릅니다. 이후 63시간 동안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병원에서 빠져나온 직후 모습입니다. 병원에서 직선으로 500m 정도 거리,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김길수의 모습 뒤로 쫓는 사람은 화면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도주국은 사흘 동안 수도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길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날인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도주를 계획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경찰 조사 결과 김길수는 도주 중에도 수차례 옷을 갈아입었고 PC방에서 기사를 찾아보며 경찰 추적에 대비했습니다. 또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지인의 도움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여성에게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 김길수와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십만 원을 건넨 친동생은 친족 특례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 씨의 특수 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직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교정본부에서 직접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지연 신고 의혹 등 교정당국의 미흡한 초동 대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술집 벽을 뚫고 돌진해 5명이 다쳤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는 갑자기 속도가 오르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벽면 안쪽 술집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고 깨진 술병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주차장 벽면을 뚫고 술집에 진입한 건 어젯밤 10시쯤. 지하주차장을 내려오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벽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술집에 손님은 없었지만 차에 탄 사람과 술집 종업원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붙고 멈춰지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났어요. 위에서부터 몸을 제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경찰은 A씨 진술과 지하주차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뻘건 불길 위로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을 피해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옥상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연수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이웃 주민 3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하마스 정부의 주요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가자 남부에는 구호 물품이 잇따라 도착했지만 하역 장비에 쓸 연료가 다 떨어지면서 배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전을 확대해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중심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하마스 정부 핵심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고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이 접수한 가자 대학 공학부 건물에선 소총과 로켓포 등 각종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정부 청사단지와 경찰본부 그리고 지난달 7일 기습작전을 준비했던 정보국 사무실 등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בכל איתור שכזה האויב הושמד, האיתור הושמד והשלל נלקח להמשך למידה של צה"ל. 전쟁을 피해 서둘러 가자 남쪽으로 내려간 피난민들. 교전 지역 바뀌지만 여기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주택가에 난데없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كان مليان سكان من فوق نزلنا الاصابات كلها نزلنا سكان ونزلنا كل الناس وفي شهداء اثنين فوق شهداء 1분 1초가 급한 나머지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전력을 다해 뛰어들어갑니다. 공습으로 인한 부상자 행렬이 끊이지 않으면서 병원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عايزين يبدوا غزة مخيمات آمنة وسكانها يدور كلها دمرت عروس ساكنينها.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들은 이집트 국경 인근 라파 검문소를 통해 계속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연료 문제 때문에 배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구호품을 내린 뒤 여러 피난민 보호시설 등으로 옮기려면 하역 장비와 운송 차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쓸 연료가 바닥나 구호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자가 인질 석방 협상을 중단하고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자인 지하드 알나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인질 2명을 조건부로 석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지난달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가했을 당시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가경찰 측은 수사가 복잡해서 몇 개월은 좋게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나 수사가 어렵고 생존한 피해자들의 경우 겪은 일을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의 총선 전 용퇴를 요구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100% 결단을 확신한다는 메시지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면 혁신위가 조기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자 김기현 대표는 급발진하지 말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로 통합 행보를 이어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매를 들 수 있다는 발언에 파장이 커지자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매는 자신이 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드는 거라며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투표로 심판받는다는 뜻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요구한 당 주류 인사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움직임은 100% 있을 거라며 뼈 있는 말까지 빼놓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용퇴하지 않으면 혁신위 조기 해산 같은 초강수를 던질 거란 관측에도 일단 선을 그었지만 시간을 주면 응할 수밖에 없을 거란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인 위원장의 압박에 당 안팎의 동요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결단할 사람들은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 거가 이제 판단하게 될 거고 책임의 부피가 큰 분들이 결단하실 때는 저는 결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려고 서울 안 간다며 지역구 사수 의지를 밝힌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가증스럽다는 거친 표현의 비난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잡음에 결국 모든 일엔 때와 순서가 있다며 언급을 자제해온 김기현 대표도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혁신위 일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당 기강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헛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위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내에선 이미 불출마를 권고할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명단이 작성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 조기 해산 카드 역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있어서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당 내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잠잠해지는가 싶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고향인 안동에 험지 출마하라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용의 불씨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따로 떼어내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겁니다. 사건 관계자도 적고 이미 그 관련된 증거 자료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라면 아마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요청했던 병합 심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며 파장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건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영향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하는 시선이 적잖습니다. 총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수천 표로 당락이 걸리는 수도권과 중도 표심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정책 이슈와 혁신 경쟁에서 여당에 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3차례나 재판에 나가야 하는 이 대표가 당무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렇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쌓이다 보니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최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경기도지사 했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였죠. 예.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죠.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지역구에서 공개적으로 민생 행보에 나서는 등 당 일각의 험지 출마로 내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에서 인적 쇄신론을 놓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호응하는 장면이 연출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의 계파 갈등 그리고 자신의 총선 거취 문제까지 이 대표가 삼중 파고에 맞닥뜨렸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노동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가감없이 수용해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의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을 1조 1,600억 원 감액하고 대신에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에서 2조 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8천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 주식 투자 전문가가 보낸 개인 메시지인 줄 알고 거액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칭범이 벌인 일이었는데 코인 사기 피해를 막는 장치도 미비해서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한 투자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영상 속 조언대로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한때 30%까지 치솟아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투자 전문가의 사진과 이름을 내건 계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투자하라는 권유였습니다. 주식에 들어있는 돈을 다 빼서 여기에 다 넣으시라. 그러면은 이게 500% 수익이니까 주식은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유튜브 강의 덕분으로 거둔 수익이 떠올라 크게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추천받은 코인 거래소로 4번에 걸쳐 모두 2억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프로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 됐다. 그 다음 날은 30% 되고 그 다음 날은 35%. 하지만 얼마 뒤 수익을 현실화하려는 과정에서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코인을 산 지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 없다며 거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문가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건 뒤에야 A씨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코인을 추천해보거나 코인에 대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뒤늦게 수소문해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유명인들을 사칭하며 똑같은 코인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제가 봤을 때는 수천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물 등록이 돼 있고 증권가에서 활동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보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범이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인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코인 사기로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제 은행에 직접 연락을 하면 그 피해 계좌를 즉시 동결을 시킵니다. 그런 제도들이 이제 코인 사기나 뭐 비상장 주식 사기에도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거래소는 인출을 거절해오다 지금은 폐쇄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 코인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반면 보호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자들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다 갚아야 할 빚이거든요. 사는 의미도 없고 너무 착잡해요.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 여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를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타워가 모두 불탔는데요. 그런데 환자를 살리는 동안 차를 날린 직원들이 넉 달 넘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지난 7월 대구 감삼동에 있는 병원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던 병원입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병원 건물과 연결된 주차 타워에는 아직 화재로 인한 상처가 선명합니다. 쏟아지는 연기 속에서 환자를 구한 영웅은 직원과 의료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주차 타워에 세워둔 차를 미처 빼내지 못한 겁니다. 차를 통째로 날렸지만 보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진짜 사명감 갖고 목숨 걸고 진짜 그 연기 마셔가면서 환자분들 다 대피시켰고 이 날짜까지 병원에서 어떠한 보상 얘기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병원 측이 보상 절차를 설명하긴커녕 누가 피해를 받는지조차 숨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문자만 달라고 오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습니다.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사고가 났는지 모른다고요. 서로 모릅니다. 병원 측이 화재보험을 들고도 보상을 못 해주는 건 철거 지연 탓입니다. 주차 타워를 철거해야 화재 원인을 파악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병원 측이 관련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그리고 제 차는 못 타는데 차 할부금은 매달 내야 되고 너무 속상하죠 진짜. 병원 측은 행정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철거 허가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거에만 2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도 하루아침에 차를 날린 피해자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B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향 선후배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키우기 어려워진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고 홍보한 뒤 위탁받은 반려동물 118마리를 모두 안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천시에 있는 동물보호사업주 30대 A씨와 처리업자 B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의혹과 관련해 PB파트너즈 전무와 상무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최저치인 만여 가구에 그치면서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침체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는 와중에도 서울 지역엔 청약 가점 합격선과 경쟁률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4만 7천여 가구에 그치며 지난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입주 물량이 1,900여 가구로 2011년 2만 300여 가구에도 못 미쳐 역대 최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억제 정책의 악영향에다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 원자재가 급등 등이 겹쳐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는 서울 인기 지역의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6대 1로 1년 전
26대 1을 크게 웃돈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은 55.4점으로 상반기보다 8.9점, 1년 전보다 18.1점 올랐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난 9월 분양한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CL 전용 면적 59.96제곱미터는 가점 평균 73점으로 가점이 가장 높은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연말에 공급을 앞두고 있어 80점을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 청약 통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 오늘부터 현지 시각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체제 수호 그리고 연대 강화를 역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16일에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도시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출범 뒤 첫 번째 지역 현장 방문지로 경기도 구리시를 찾습니다. 조경태 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구리시청으로 이동해서 서울 편입에 대한 현장 여론을 들을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습니다.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 의혹, 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각자 수험표를 받고 선택 과목 접수 내용과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해진 마약과 범죄 문제로 골치를 앓던 샌프란시스코가 이번 APEC 회의를 계기로 탈바꿈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금문교로 유명한 미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샌프란시스코. 자유와 혁신을 상징하는 이곳은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심각한 지역 갈등의 문제가 될 만큼 노숙자가 늘어났고 마약 중독자들과 강도가 들끓는 범죄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 환골탈태를 선언하고 도심을 재정비했습니다. 노숙자로 붐비던 거리는 말끔해졌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에 경비도 삼엄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명 관광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We are not letting up after APEC goes away from San Francisco. Our goal is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sidents and the people who visit and live in San Francisco and work in San Francisco. 일 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만난다는 소식에 차이나타운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거리에는 홍등이 가득 걸렸고 중국 명절에나 열리던 야시장도 부활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얼어붙은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했습니다. I think it's great that they're willing to cooperate like that. I think there's a lot to get from China. It's the technology
technology of the future, so it really needs to be worked out now. 이번 에이펙 회의는 팬데믹 이후 지역 경제 부활에 어려움을 겪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기간 국제회의 개최 도시에서 을에 열리는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는 건 양국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 경로로 복귀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서로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도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돈으로 18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마을 보수와 저가주택 프로그램 등에 약 181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속 320km에 소음도 두드러지게 줄어든 친환경 에어택시는 내후년부터 본격 상업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4개의 프로펠러를 단 에어택시가 이륙합니다. 뉴욕 맨하튼 헬기장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Seats a pilot and 4 passengers and flies at speeds of up to 200 miles an hou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a flight from here in Manhattan to JFK can take as little as 7 minutes.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소형 헬기보다 비행 소음이 100배나 적습니다. These aircraft are game changers because they're dramatically quieter, which means that we can put takeoff and landing locations in more places around cities like New York. 에어택시 제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친환경 에어택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stablish the world's first heliport with infrastructure for electric powered helicopters. 내년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가 색다른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인기를 끌었던 단체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국제대회를 열었는데요. 전자게임을 보는 것처럼 빠르고 화려한 경기 방식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나오자마자 서로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한 팀 3명의 선수가 수시로 교체를 반복해 새로운 상대와 대결합니다. 득점에 성공하면 LED 화면에서 상대편의 에너지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1회 전에 3분씩, 그 전에라도 상대 에너지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2019년 시작한 파워 태권도에 흥미 요소를 더해 올해 첫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게임과 같은 느낌으로 태권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도입니다. 더 적극적인 공격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득점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발바닥으로 쉽게 점수를 얻어 발펜싱이라는 비난에 발등 공격엔 2배로 2점을 주고, 반칙 등으로 5초 동안 패시브를 받은 상대를 공격하면 2배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앞발 밀기보다는 조금 이제 큰 동작이나 좀 뒤차기, 뭐 돌개차기, 턴, 얼굴발 약간 화려한 기술을 조금 저도 많이 주문을 했고요. 1회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권도 강국인 이란과 멕시코, 모로코 등 9개 나라가 출전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전자 시스템과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 미비점은 있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대회를 통해 더 공격적이고 TV 시청자를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 칼텍스가 정관장을 완파하고 2위를 지켰습니다. GS 칼텍스는 서울 홈경기에서 34득점을 올린 실바의 결정력에 끈질긴 수비를 앞세워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남자부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이 블로킹에서 10대 2로 앞서며 OK금융그룹을 3대 0으로 물리치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홈에서 부산 KCC를 87대 85로 물리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DB는 강상재가 25득점을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로슨도 20점에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며 활약했습니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던 부산 KCC는 간판 포워드 최준용이 돌아왔지만 연패를 당하며 8위에 머물렀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서울 원정 경기에서 주전들이 고른 활약을 앞세워서 서울 삼성에 81대 63으로 승리하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다행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동안에는 12도까지 오르는 등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수험생분들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도, 대전 2.6도, 부산은 8.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2도, 광주와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에 입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험생들의 입실이 끝난 뒤 오전 9시 이후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